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도선풍수 제34대 전수자 박민천입니다. 박민천의 정치 풍수 시간입니다. 오늘 주제는 역사는 과거, 창조는 미래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여러분, 역사가 중요합니까? 미래가 중요합니까? 당연히 미래가 중요하죠. 그런데 지금 우리 사람들은 역사를 중요시하는 것 같아요. 지금 당장 어제까지가 역사인데 지금 정치를 보더라도 요즘에 정치를 하는 걸 보면은요, 뭐 그렇게 자꾸 끄집어내서 과거를 자꾸 끄집어내서 그걸 가지고 쟁점화하고 말이죠. 국민들한테 그렇게 해서 나라가 발전하겠습니까? 아니, 역사만 물론 역사가 전혀 역사를 바로잡지 않으면 또 안 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미래를 더 생각해야죠. 미래를 80% 생각을 하고 역사는 20%만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거꾸로 됐어요. 과거 것만 자꾸 끄집어내서 흠 좀 내가지고 그거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솔직히 권력 잡았다 그래가지고 계속 그런 식으로 하면 그 권력 뭐 계속 영원히 잡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다시 또 바뀌면 그때 가서 또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참 이상해요. 정치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 사람들이 그 정말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 거의 그냥 역사만 생각해. 옛날 것만 자꾸 끄집어서 내야 별로 도움될 게 없습니다. 물론 역사를 교훈 삼고 거울 삼아서 많은 참고를 해야죠. 그러나 더 중요한 거는 우리는 미래 지향적인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건 뭐야? 후손도 생각해야 되고 또 우리 인간뿐만 아니라 우리 나라도 생각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지금 정치하는 사람이나 모든 학자들이, 모든 전문가들이 그 미래에 더 열중해야 되는데 어째서 지금 이 순간을 보면 너무 답답해요. 역사는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니까 제가 뭐 굳이 말 안 해도 되겠습니다만은 저는 단순하게 생각해도 그렇다는 거죠. 미래를 더 연구를 해보자. 저는 왜 그러냐면 풍수지리 학자로서 풍수지리에 있는 그것을 알게 된다 그러면 그 역사가 부끄러울 것 같아요. 왜냐? 인간이 너무 어리석게 살았구나. 이렇게 간단한 방법을 몰랐구나. 이렇게 위대한 것을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을 몰랐구나. 이걸 알게 되니까, 그러니까 참 답답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항상 말을 하지만 정말 나라가 걱정이고 우리 국민이 고통스럽고 불행하게 되는 것이 걱정입니다. 이러다가 정말 또 나라가 또 뒤집어지면 또 더 걱정이고요. 근데 이미 그렇게 되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걱정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미래는 뭘 가지고 하느냐? 미래는 바로 자연을 가지고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연이 바로 미래예요, 자연이. 그런데 이런 중요한 것을, 위대한 것을 밝혀서 발표를 하는데도 아무도 관심을 안 가는 것에 대해서 제가 지금 또 한번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창조입니다. 여러분, 어떤 행사에서 어떤 공식적인 그런 장소에서만 말이죠, 창조를 해야 된다, 창의를 하자, 무슨 아이디어를 내자, 맨날 그런 소리는 해요. 근데 하면 뭐 해? 실질적으로 내놨는데 이거 알아보지도 못하면서 그 거창한 말만 하면 뭐하냐는 말입니다. 손에 쥐어져도 모르면서. 지금 대통령부터 지금 제가 연구한 이 자연활용법이라는 것,
이것부터 지금 찾아야 돼요. 여기에 근원이 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1세기 인류 미래는 이것만이, 자연을 활용하는 방법만이 살 길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인류는 지금까지 인간의 노력으로 살았어요. 10%의 노력으로. 자연의 원리를 활용해서 인류가 발전한 게 아닙니다. 이 두뇌가 좋은 인간이다 보니까 인간의 삶을 어떻게 하면 업그레이드되어 있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느냐, 이렇게 이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발전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발전하다 보니까 부도 형성됐고 행복도 누려받고 여러 가지 인간의 삶의 질은 높아진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미 이제 다 찼다는 얘기입니다. 개발할 게 없어요. 연구할 게 별로 없습니다. 달나라 가고 뭐 어떻게, 근데 달나라 가도 막상 그게 인간이 살 수 있겠습니까? 이 땅 위에 사는 인간이 우주에 가서 살 수 있겠느냐 말입니다. 그것은 좀 불가능할 것 같아요. 산다 하더라도 여기서 사는 만큼 그렇게 행복하고 편안하겠느냐 이겁니다. 그리고 그것도 안 되는 겁니다. 이미 우리 개발은요, 전 인류가 이제 거의 다 끝났어요. 그럼 결론은 뭐냐? 이제 할 일이 없어져요. 할 일이 없어지면 불행해지는 겁니다. 할 일이 없으면 부도 창조할 수가 없어요.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되느냐? 물질 세상을 만났었기 때문에 물질과 정신 세계가 같이 가야 돼요. 같이 적용시켜야 돼요. 그러려면 이 자연활용법이라는 것, 이것을 알아야 돼요. 운명이라는 걸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야 사람이 행복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자연히 우리 인류가 다 같이 무슨 어떤 자기의 그 한계를 알기 때문에 욕심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앞으로는 이 자연활용법이라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인간은 노력의 세계로 살아왔단 말입니다. 노력으로 개발을 해서 거기에 만족하고 흥분하면서 살았지만 앞으로는 이제 할 게 없어진단 말입니다. 지금 당장 그렇지 않습니까? 노는 사람이 많아요. 할 게 없어서 그래요. 이제 기기가 다 하고. 그럼 인간은 이제 나태해지고 이제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행복을 못 느꼈다면, 개발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면 그걸 위해서 우리 인간은 또 지속적으로 뭐 개발을 하면서 또 행복을 찾아가면서 살겠죠. 그러나 이젠 수리하는 것밖에 없어요. 수리. 그럼 우리 각 가정에 텔레비전, 컴퓨터가 다 있는데 이제 그거 수리하는 사람은 몇 사람이면 다 합니다. 동네 한 사람씩이면 다 할 수 있어요. 그 나머지 사람은 뭐 할 거냐 말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 정신세계가 더 중요한데, 사람이요 행복하게 살다가 그만 못하면 불행해지는 거거든요. 불행해지면 이제 여러 가지로 고통스럽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자연을 활용법을 통해서 우리가 행복을 찾아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요, 그럼으로써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된다. 지금까지 이런 사는 모습이 아니라 모두가 지상선국, 신선히 사는 그런 나라들이 된다. 그러니까 아주 개혁되는 거죠. 여러 가지로 보면 아주 간단합니다. 교육도 지금 식이 아니고 360도로 바뀌어야 됩니다. 완전히 바뀌어야 돼요. 교육이. 지금 이렇게 하는 건 교육이 아닙니다. 이것은 너무 어리석은 짓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뭔가 새로운 것으로 우리 개인의 삶이 만족하고, 그럼으로써 사회가 만족하고, 또 사회가 또 좋아짐으로써 나라가 또 발전하고 좋아지고, 그러면 모두가 이렇게 다 같이 행복할 수 있는 방법론을 우리는 있다는 거죠. 아주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류 최초 인간 기초학문이 밝혀졌기 때문에 이 자연활용법은 인류 최초 진리, 최대 진리, 최후 진리라고 제가 생각하게 된 겁니다. 아무도 몰랐던 거. 이게 창조 아닙니까? 창조. 바로 창조는 이렇게 하는 게 창조입니다. 있는 것 가지고 뭐 만들어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 시킨 거, 이게 창조가 아니에요. 아주 무에서 유를 밝혀낸 것, 그 밝힌 걸 가지고 우리 전 세계가,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평화의 산실이 되는 나라가 될 수 있는 것, 이런 것이 진정한 창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사는, 제가 보는 건 그래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사는 모습을 보면은요, 참 가련합니다. 가련해. 불쌍해요. 그리고 너무 이상한 거예요. 이렇게 될 수 있는데,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 두뇌가 좋은데 왜 이런 것을 몰라볼까? 한심하게 되고요. 너무너무 어처구니 없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덩신만 사는 것 같아요. 덩신이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상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국어 사전에 보면 어리석은 사람이 덩신입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전부 다. 그래서 제가 이 좋은 두뇌를 가지고 왜 이렇게 생각을 못하고 왜 손에 쥐어져도 모를까? 이런 중요한 미래를 위한 창조를 가지고 왜 이렇게 정말 결론만 쫓아다닐까? 돈만 벌려고 애를 쓰지, 조금 더 개구리가 움츠려다 뛰는 게 왜 그래요? 더 많이 뛰려고 움츠리지 않습니까? 조금 더 생각해보자. 움츠려서 정말 이게 뭔가, 내가 문명이 어떻게 되어 있길래 이렇지? 이것만 생각해보면 답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상 우리 인간은 태어날 때 근원적으로요, 다 행복하게 태어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자연 활용법을 모르니까 불행하게 태어나는 확률이 더 많은 거예요. 특히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더 그래요. 다른 나라하고 틀려요. 이 자연의 이 조건이 달라요. 풍수지리 적용시키는 방법이 다르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잘 활용하면 큰 위대하게 될 수 있고, 잘못 활용하면 낙오되는 그런 나라예요,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60년도까지 우리나라가 국민소득 67달러면 세계에서 제일 못 사는 나라, 아주 정말 고통스러운 나라였는데 61년도부터 20, 30년 만에 2만 달러가 됐잖아요. 그게 증거입니다, 제가 말하는.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은 다른 나라하고 조건이 달라요. 자연이 조금만 활용을 잘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그냥 급성장할 수 있는 나라고, 조금 잘못했다 그러면 그냥 추락되는 나라입니다. 이게 역사가 지금 제 말을 증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사실을 알게 되면 우리 국민이 정말 부끄럽게 생각할 것 같아요. 그 박민찬 선생 그렇게 부르짖고 정말 한탄하고 그 이해가 된다,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만큼 제가 확실하고 자신있게 창조적인 우리 인간을 위해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 연구를 했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떤 근원도 없이 함부로 이렇게 말했다가 큰일 나는 거죠. 저는 대통령도 막 비방하지 않습니까? 당연히 해야죠. 왜? 꼭 해야 될 것을 안 하니까. 나라는 자꾸 망해가는데 안 하니까 하는 거죠. 저는 할 수 있단 말입니다. 무엇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비방뿐이 아니죠. 누구라도 답답하니까 여러분들, 우리 국민이 잘 되자고 하는 얘기지,
박민찬이가 잘난 척 하려고 하겠습니까? 제가 오만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답답하니까. 시급하니까. 꿈에 그리던 지상낙원 시대는 우리 하기에 달렸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